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이별 후 미련 신호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남자들까지도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새벽에 연락이 온다, 둘만의 추억의 장소를 SNS에 올린다. 이렇게 뻔하고 노골적인 미련 신호는 연애 몇 번 안 해본 순진남들 아닌 이상에는 다 숨기죠. 근데 미련 신호 중에선 여러분이 보기엔 이게 대체 왜 미련이라는 거야? 이런 신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신호 3가지를 말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만 잘 보셔도 상대방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될 거니까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이런 신호가 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이런 애매한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후폭풍까지 오게 만들 수 있는지 꿀팁들도 다 말해드릴 테니까 저 믿고 잠시만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에게는 표현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나아가서는 인정까지 받고 싶은 욕구는 거스를 수 없는 본능입니다.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갑갑함, 답답함,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즉 사람에게 표현을 못하는 상황 이꼴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답답하고 결국 참지 못하고 시원하게 내 의견을 말해버린 뒤에 앞으로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 이런 합리화를 해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친구한테 팩폭을 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도 실제로 친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 내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못 참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표현의 욕구가 직접적인 말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표현 방식은 다양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 나 정말 기분 나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말투가 차가워지는 것처럼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미련이 있다면 내 생각이 나고 괴로움이 느껴지고 그걸 해소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게 나한테 직접적인 연락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표현의 욕구는 간접적인 표현만으로 해소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점이 있을 때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서 표정이 나빠지고 다른 부분에서 틱틱거리다가도 결국 못 참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똑같이 상대방이 이런 간접적인 표현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신호를 캐치하고 조금만 잘 대처를 하면 그 간접적인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후폭풍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별 사후 처리가 늦어진다. 서로에게 있는 짐이라거나 같이 등록한 OTT 구독 서비스, 우리 집 주차 등록증 반납, 헤어지고 서로 공유하던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후 처리가 늦어집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제 이런 것까지도 신경 쓰기 싫을 정도로 정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걸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당장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 이런 것들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차일피일 핑계대면서 미루고 있는 건 아직까지 상대방이 미련이 남아서 마지막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도 지금 상대방 옷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마저 보내면 정말 끝일까봐 못 보내겠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은 심리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별 태도가 냉정할수록 미련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이별 사유나 성향에 따라서 헤어질 때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더라도 막상 마음 정리가 늦는 스타일도 많거든요. 어떤 이별 이유에서든 헤어짐은 단호하게 말해놓고도 아직 내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이런 후처리까지 끝내버리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후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 쾌락 추구 활동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무기력함이 나타난다. 미련이 남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우울감이에요. 미련 이꼴 우울감정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데 이때 인간이 우울감을 대처하는 자세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번,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뇌에서 도파민을 뿜어내는 활동들을 하면 돼요. 행복과 우울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행복하면서 동시에 우울함을 느끼는 건 불가능합니다. 행복했다가 우울했다가 시간별로 반복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이 2가지 감정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이 있는 사람일수록 쾌락 추구 활동이 늘어납니다. 친구들과 술자리가 늘어나거나 클럽에 가거나 인스타에 더 즐거운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업로드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얘는 하나도 안 힘들어서 이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상대방이 클럽에 갔다거나 소개팅 어플을 시작했다거나 다른 여자 인스타를 팔로우했다고 좌절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부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일 수 있는 거거든요. 2번, 무기력함에 빠져들어요. 다른 측면으로
우울감 이꼴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스트레스는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의 뇌를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한테는 생존의 적신호나 다름이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원초적인 활동들이 땡깁니다. 대표적으로 폭식을 해서 몸의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고 싶어지거나 어떤 일에도 의지가 생기지 않는 에너지 절전 모드, 이상하리만큼 잠만 자게 되는 게 전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은 다 달라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헤어지면 매번 하는 일이 바로 해외여행을 떠나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잠만 잡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련이 남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꼭 내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감, 허탈함,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스껏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선택권에 의한 역설적인 행동.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꺼버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들으시면 상대방이 나한테서 더 멀어지려는 듯한 행동이 사실 미련 신호라는 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차단하거나 원망하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다시 이별을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겉으로 보기엔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 오히려 미련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심리냐면 지금 미련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심리예요.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경우는 자기 선택에 따라서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가들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도화지를 찢어버리는 것도 똑같은 심리입니다. 그림이 남아있으면 사람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도화지를 찢어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에 100% 몰입할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오히려 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선택권을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저질러 버렸는데 더 이상 마음이 바뀌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마음의 합리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내가 헤어지고 매달리고 연락하면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차단이 됐다고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심리로 차단한 사람들은 2주 내에 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련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에게 결정권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이 느려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우리한테 영입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언제든지 좋으니 연락만 주시면 입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게 되겠죠. 그러다 결국 이직보다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이직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미련은 있지만 내가 여전히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상대방이 미련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고 자존심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겠죠. 이럴 땐 해결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연인으로서는 쉬어가야겠지만 그래도 넌 나한테 의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여전히 지금도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애매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재회를 바라는 건 아닌 말들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난 네가 말한 이별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다가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상대방이 결국 못 참고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이 간접적이었던 표현들이 직접적인 표현들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이런 간접적인 미련 신호도 전혀 없는 상황이면 어떡하죠? 그럴 땐 제가 만든 재회의 알고리즘 PDF부터 읽어보세요. 재회가 꼭 상대방이 미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별 후 남은 감정을 되살리는 재회도 있고 지금 감정이 없어도 새로운 감정으로 시작하는 재회도 있는 겁니다. 재회의 본질적인 원리를 이 무료 PDF 하나로 알 수 있어요. 3분이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책값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신하겠습니다.